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운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업은 인민유언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민의 기쁨에서 이 세상 가장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는 오고이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여기 유의장의 곳곳마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유원지 건설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2년 6월 30일 완공된 르나인민 유원지를 찾으시어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서의 면모를 선택없이 갖추도록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릉라도를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끓여주시기 위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한 해의 만도 5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2012년 6월 30일은 경의하는 청비서께서 우리 유원지를 세 번째로 찾은 날입니다. 릉라 물놀이장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건설장은 몹시 험했고 날씨는 정말 무더웠고 습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실하게 높아 보이는 물미끄럼대를 바라보시며 물미끄럼대의 주로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출발 신호를 비수감 장치를 설치하여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있는 저약 수조에 이르시어서는 수조와 저약대의 색깔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물놀이 수조며 탈의 샤워실의 정리자를 어떻게 놓겠는가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탈의 샤워실 지붕에도 오르시오. 이렇게 운동장이 꾸려져 체육 경기를 진행하고 시원한 물에 뛰어들 수 있으니 릉라 물놀이장은 다기능 물놀이장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마감 처리를 잘해서 모든 것이 만점짜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었습니다. 물놀이장 건설에 잊을 수 없는 그날들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설 중에 있는 불비한 계단을 따라 물 미끄럼대 정까지 오르시오. 몸소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었고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는 물 미끄럼대와 저약대라고 하시며 물놀이장에는 적십자 표식을 붙인 구급 치료실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어 능라도를 우리 인민 누구나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라곤의 섬으로 전변시켜 주신 세계를 전하는 혁명 일화들은 이곳 종업원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정답 경의하는 청비성지의 순간 인민간에 뜨겁게 끓여 있습니다. 당시 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성지께서는 릉라도 지구의 정확적인 명칭을 가진 이름을 달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나 유원지에서 인민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 보아도 이 릉라 인민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촛자리에 놓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축물의 형식뿐 아니라 매 요소가 다 세계적 수준에 오르게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상의 수준을 담보해야 한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관 인민관에 도받들 릉라 인민 유원지는 사회주의 만년체입으로 훌륭히 일도서게 됐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청비성지를 모시고 유원지 준공식이 진행된 22년 7월 25일 감격의 그날이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성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환희에 놓은 모습을 기쁨 속에 보시면서 선조 경의하는 청비성지 그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고 그때 우린 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만점짜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성지 그 순간 인민사랑이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물 미끄럼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민들이 이것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삼복절에 중단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기능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꾸려주신 경의하는 청비성지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만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이 모든 봉사활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는 릉라인민 유원지로는 지난 12여 년간 수백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민의 기쁨에서 이 세상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며 자유로운 오보이의 다심한 손길로 보살피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릉라인민 유원지에서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봉해정진을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농촌 문명을 자랑하며 선경 마을들이 연이어 일떠서 날마다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밝힌 휘양한 진로 따라 농촌진흥의 자랑찬 실체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연이어 펼쳐지는 속에 화평군 가림농장에도 아담한 농장마을들이 솟아났습니다.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있는 오가산 자연보호구의 풍치와 어울리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건설된 새살림집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덕분을 마련해 주려는 오모니당의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와 화평군의 일꾼들, 농업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참가한 집 입사모는 살림집 이용 후원증이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흥겨운 춤판과 함께 공연 무대가 펼쳐지는 속에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새 문화주택들은 가까운 앞날에 모든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키려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과시가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새살림집을 받아안고 정말 기뻤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받아안고 이 기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변된 산골 마을들의 집집마다에서는 보다 휘양할 내일을 확신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한 농촌건설구상에 떠받들려 오랑군 칠양리 팔경대리에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성이 구현되게 설계되고 올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 세대의 단층, 서층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으로써 이곳 인민들은 오모니 당이 마련해준 새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흥겨운 농악에 맞춰 춤판이 펼쳐지고 공화국기가 나붓기는 마을들과 집집의 창가들에서는 오모니 우리 당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에 북받쳐 농업근로자들이 터치는 감격의 목소리,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언농장 마을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온밤 잠을 자지. 우리 칠양리는 군에서도 수십 열이 떨어진 정말 제일 먼 외진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진 산골 마을에 군에서도 제일 먼저 정말 훌륭한 제일 멋진 살림집을 노고불로자들은 위대한 오보이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살림집들을 알뜰히 관리하며 과학농사, 다수학 열기를 고조시켜 전야마다의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또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송시에서 학생 신발 공장을 새로 일떠세웠습니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을 비롯한 갖가지 학용품과 세계복을 안겨주신 경야른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들이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 공정이 꾸려지고 훌륭한 생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공장이 일터섬으로써 도안의 각종 신발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성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에 이어서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운 신발이 우리 딸에게도 차려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내 딸에게 신발을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또 하여 제품 하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애국으로 단결하여 국가 부흥의 새 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도체육촌 체육인 숙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특색 있게 꾸려진 체육인 숙소에는 침실과 식사실, 탁구장을 비롯해서 체육인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안남도의 체육촌 배치 계획안을 보아주시고 현대적인 체육인 숙소를 건설할 때 대한 평안남도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체육인 숙소 종업원들, 체육인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인 숙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숙소가 더 높은 체육인들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받들고 국제 국내 경기들마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당 제8차 대회 결과관철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라손 들이 즐겨 찾는 해안공원을 문화정서 생활로 또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개건하고 춤추는 분수공원도 새로 건설했습니다. 시의 경치존 바다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해안공원은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민이 참된 복무자라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라손시안의 일꾼들은 해안공원을 인민들이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더 훌륭히 꾸릴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내부 예비와 원천을 탐구동원하면서 공사 조직과 지혜를 빈틈없이 해서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해안공원을 개건하고 분수공원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인민된 복무자라는 긍지와 자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야른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수한 뜻에 떠받들려 훌륭히 개건된 해안공원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더 잘 꾸려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자연 환경,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과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중장기적인 생태환경 보호 계획들이 강력히 추진되고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온난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채취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서 생태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동식물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자연보호, 환경보호 정책에 와요 나라의 산림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도의 이런 것마다의 유형동물 보호구들이 꾸려져 동식물 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올해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정한 데 의하면 백두산 생물권 보호구와 칠보산 생물권 보호구를 비롯한 여러 보호구들에서 검과 복장노루와 같은 여러 가지 위협종들과 그리고 유형동물들이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갈색 흰 눈오리야, 솜참새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종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생태환경이 좋은 지역들의 보호구들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과 보호구와 보호구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나라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속에 도시의 신면적을 누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연구소에서는 관상적 가치가 높고 생활력이 강한 새 품종의 잔디와 식물 육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잔디는 대표적인 지피식물로서 잔디 한 정보면은 하루에 대략 600kg의 산소를 내보냅니다. 이만한 양이면은 200여 명이 하루 종일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보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으면 대기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잔디 플록수와 남새기린초, 호진양지꽃, 꺼페랭이와 같이 생땅을 돕는 능력이 강하고 또 럭새길이 어리면서도 관상적 효과가 큰 여러 가지 지피식물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상반년 기간에만도 새 계열의 잔디들을 육종했습니다. 이런 새 품종의 지피식물들을 더 많이 포치기 위한 더 잘 자랄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재료과학부에서는 환경보호에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도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오염을 막는 데서 윤전기제들이 유해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료의 연소 효율을 개선하는 데 주목을 돌리고 여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 계통의 나노연소 촉매들을 개발해가지고 일산화탄소와 산화질소와 같은 윤전기제들이 유해가스 방출량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지난해에는 농업부문에 전면 도입했고 연유 소비가 많은 광사 수산부문에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이르기까지 그가 도시에서 살든 또 심심산골에서 살든 누구에게나 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호담당 의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는 호담당 의사는 23살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하루와 같이 30여리를 오가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우리 호담당 의사로 존경을 받고 있는 순안구역 안정종합진료소의 로옥경 선생님입니다. 김윤희 기자가 순안구역에서 그를 취재했습니다. 그저 형제들보다 나보다 그 선생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옥경 선생이 주여방 주민들은 처녀 시절부터 20여 년간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가 바쳐온 지극한 정성과 남다른 책임성, 뜨거운 인간애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했습니다. 하다면 호담당 의사로서 로옥경 선생이 바쳐온 그 정성이 천성적인 것인지. 취재해보니 그의 가정은 의사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남편은 인민군대에서 군의로 복무했고 딸은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로병인 그의 아버지는 화선 군이들은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 지어 생명까지도 소슴없이 바쳤다고 하면서 그들은 의술로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지애로 전우들을 구원했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군의로 복무한 그의 남편은 전사들을 구원하고 자기가 부상을 입은 것을 언제 한 번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생 가책국의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록경 선생님은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복원 일꾼들의 의술은 동지들에 대한 사랑으로 발휘되는 의술이어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급 환자가 생겨도 호담당 의사를 찾고 어떤 때는 별치 않은 아픔에도 그를 찾는다며 어느 때든 달려오는 것이 우리 호담당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환자가 생길 때만큼 급하고 바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장마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깊은 밤, 집에 구급 환자가 생겨 호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빨리도 왔는지 장마에 불어난 강을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치느라 옷이 찢어지고 발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그가 매일 30여리의 왕진길을 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걸은 왕진길을 이어 26만 3천 여리였고 그가 사람도 근 2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으로 소개되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도 고지식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훌륭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로한으로 운신 못하는 아버지와 용예군인 남편을 돌보느라 부담이 크겠는데 어떻게 지금껏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담당 의사를 해올 수 있었는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 로병인과 전사들을 구원하고 용예군인이 된 남편은 나의 귀감이다. 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몸이지만 주민들부터 돌보라고 등을 떠미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으로 전하의 화선 군이들의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의 나날 평양의학대학에 다니는 선생님의 딸이 고향에서 어머니를 도와 건병근과 치료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정을 기울이는 그에게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앞날에 우리 호담당 의사라고 정답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최대 비상방역의 나날에 쓴 일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머니를 보며 자식으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고, 고마운 사회주의 복원 제도가 어머니와 자기에게 안겨준 남다른 긍지를 안고 고향 사람들의 호담당 의사가 될 결심을 다졌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순안구역의 한 평범한 호담당 의사의 소행을 헤아리시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의 건강을 항시적으로 청각하고 병을 예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록경 선생님은 호담당 의사라는 말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직 인민이 하늘인 우리나라에서만 불리우는 성스러운 부름이라고 긍지 높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아버지와 남편, 딸과 함께 복원 부문에서 일해오는 록경 선생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인 혁명적 동지애와 공사의적 인간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너무도 예사롭게 불러온 호담지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호담당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합시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면 그보다 더 크고 힘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빈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들은 지금도 인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25일 아침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에 있는 2개의 학교와 피난민 수용소를 목표로 야수적인 공습을 가했으며 그러해서 24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7,658명, 부상자 수는 86,23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율파와 폭염이 세계 각지를 휩쓸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여러 지역에서 45도씨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41,789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그중 14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2도씨 이상으로 뛰어올라 주요 물온천인 야무나강의 수위가 낮아져 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이 제한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열파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연중 가장 무더운 날들이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라트비아를 비롯한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올해 발생한 고온과 폭염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고 기록을 세울. 얼마 전 환경보호학자들이 진행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카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카나다에서는 몇 달 동안 산불이 지속적으로 타번지면서 많은 양의 산림이 파괴됐으며 대기 중으로 32억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행기들이 운행하면서 한 해 동안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약 4배 많은 것이며 6억 4,700만 대 승용차가 한 해 동안에 방출시키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산불로 타버린 산림 면적은 총 77,500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적인 산림 피해 면적의 2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카나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또한 도시와 산간 지역들의 공기를 심히 오염시켰으며 그러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막대한 후과를 미쳤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상의 자료들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이 나라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2도씨 더 높았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대규모적인 산불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천이 풍부한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발전 효율이 높은 풍력 타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상 풍력 타빈입니다. 숫자 조정 기술이 있는 이 풍력 타빈은 세계적으로 출력이 가장 높은 풍력 타빈으로서 발전 효율이 종전의 타빈들에 비해서 45% 더 높다고 합니다. 타빈 날개의 길이가 107m, 높이가 260m인 이 풍력 타빈은 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서 바람 속도와 방향이 변하거나 또 바람이 약하게 부는 속에서도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풍력 타빈 한 개로는 1만 6천 세대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할 수 있으며 한 해 전력 생산량은 67기가와트시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농업 부문에서 농산 작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능률 높은 농업용 로봇들이 적극 개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 수확기입니다. 로봇 수확기는 크게 탐지기와 적재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각 기술이 도입된 이 로봇은 이군 열매나 남새를 정확히 판별해서 수확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영농 작업에 이용되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분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싣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최고 2톤에 달하는 짐을 싣고 운반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 위에 설치된 4개의 바퀴는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형이 험한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조선소의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비가 내렸고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렸습니다. 오늘 지역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선 평균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함경북도를 제외한 이 북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기압골과 불안정 1일과 3일 사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소낙비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도 높고 또 비가 내리면서 대기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가을한 밀보리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어제보다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지역,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화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는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불고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불겠는데 조선 서해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물결도 조선 서해에서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